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로파고다 원패스 HSK 이정아 강사입니다. 또 8월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더운 날씨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5급 쓰기, 그중에서도 쓰기 일부분 중요한 내용 여러 가지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요. 바로 5급 쓰기 일부분 공략법 되시겠고, 그 다음으로는 자주 나온 어법과 자주 나온 어휘를 다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쓰기 일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단어가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이거를 어순에 맞게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본 어순을 여러분이 반드시 익혀두셔야 돼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무슨 계사나 부사어 뭐 이렇게 길게 들어간 거 말고 기본 주어, 수로, 목적어만 활용한 실자문과 존여문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쓰기 일부분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독해 일부분이나 쓰기 이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호응 구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구조를 맡고 있는 바로 수로와 목적어 두 가지 형태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실자문이에요. 우리가 실 하면은 뭐뭐입니다 라는 뜻으로 기초에서부터 배워오고 있죠. 그래서 자, 문장을 제가 하나 만들면 A는 A, 실, B 하게 되면 A는 B다. 그래서 제가 공식을 만들어 보면 요 공식이 성립을 해야 돼요. A와 B의 성분이 맞아야 되는 이런 뜻인 거는 여러분이 기초에서부터 계속 배워오고 있는데 요게 쓰기 일부분에 나오면은 여러분이 은근히 틀리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단어가 뒤죽박죽 쓰기 일부분에 단어가 나오면은 일단 주어와 목적어가 명사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크게 두 가지 명사 두 덩어리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주어나 목적어로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다가 실라는 이제 수로를 배치하면 굉장히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예문을 하나 들고 왔어요. 쓰기 일부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춘지 하면 설날이죠. 춘절. 춘절은 입니다. 중국传统 하면 전통. 그 다음에 지혜를 하면 이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하면 춘절은 중국 전통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풀라고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오답을 만드시냐면 이 주어와 목적어가 품사가 둘 다 명사잖아요. 그래서 요 두 자리를 완전히 그냥 통째로 바꿔버리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이 왜 바꾸는지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어로 해석하면 이게 부드러워요. 보시면 중국 전통 명절 중에 하나는 설날이다, 춘절이다. 우리말로 하면 부드럽지만 중국어로는 그게 되지 않아요. 자, 실자문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이 쓰기 일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이 유형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포함 관계로 만들면 이 B 부분이 A보다 더 넓은 개념이 나와줘야 됩니다. 중국의 전통 명절은 사실 춘절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춘절이죠? 춘절이 더 좁은 개념이기 때문에 요게 주어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중국 전통 명절 중에 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뒤에 목적어 자리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개념 알아두시고 이따 문제 풀 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여문이에요. 존여문이라는 거는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불특정 명사의 존재나 출현을 나타내는 문장이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데 요것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술 목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하나씩 어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에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나왔던 뭐 인칭 대명사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설날처럼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단독으로 출제가 됩니다. 단독으로 나와야 되는 게 힌트예요. 이따가 문제 풀면 왜 단독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장소나 시간이 나오는데 문제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건 장소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로 역시 나오는데 수로는 단독 사용이 역시 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수로 뒤에는 쭈, 살다라는 동사가 만약에 있으면 그냥 살다 이게 아니라 저자를 붙여서 살고 있다, 러자를 붙여서 뭐 쩌우 하면 갔다, 가버렸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보어, 뭐 방향 보어나 결과 보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쓰기 일부분 하실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쓰기 일부분은 어차피 주어진 단어 안에서 여러분이 해결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로하고 이렇게 뒤에 조사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배치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조사는 동사 하나 있는 거에 뒤에 붙으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쓰기 일부분에서는 여러분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쉽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목적어를 보실 건데 이 목적어는 불특정 명사가 나와야 되는 게 바로 힌트입니다. 불특정 명사라는 게 뭐냐면 이따가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부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부부. 또는 우리 부부, 니네 부부 이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한 쌍의 노부부라고 나와 있죠. 불특정 목적어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바로
숫자, 양사, 명사의 형태로 이 불특정 명사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조년문의 어순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거비 하면 이웃이에요. 장소로 보시면 되죠. 이웃에는 살고 있다. 단독 사용 안 했죠? 조사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역시 숫자, 양사, 명사가 들어갔다. 또에 하면 여기서는 이제 맞다라는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양사로 하면 이제 부부 한 쌍, 연인 한 쌍, 암수 한 쌍, 쌍을 말을 해요. 한 쌍에 노부부가 살고 있다라고 조년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따가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은 호응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응 구조는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쓰기 일부분뿐만이 아니라 독해 일부분, 특히 독해 일부분에서 여러분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쓰기 2부분에서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반대말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违反하면은 위반하다, 어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당연히 이제 규정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违反规定하면 규정을 위반하다. 반대말은 뭐겠어요? 규정을 준수하고 지키셔야겠죠? 遵守规定하면 규정을 준수하다, 지키다 이렇게 짝꿍으로 외워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追求 하면 추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요거 뒤에는 여러분이 추상명사를 쓰셔야 되는데 어떤 명사가 주로 나오느냐? 梦想 하면 이제 꿈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달 전에 쓰기 이 부분에 99번 제시어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梦想은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이 앞에 꿈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梦想 하면 자기가 이제 바라는 뭐 이상이나 자기가 이제 꾸는 꿈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追求梦想 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꿈을 추구하다. 그다음에 目标 하면은 이제 목표가 되죠. 그래서 목표를 추구하다. 그다음에 理想 하면 이상을 추구하다. 이상, 꿈, 목표.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모두 다 자기가 바라고 꿈꾸는 내용. 이런 것들이 보통 추구하다 뒤에 목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자문을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이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뼈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쓰기 이 부분에서도 작문할 때 한국어로 뭐 나는 뭐뭐 했다 이렇게 길게 작문 처음부터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일단 뼈대를 잡으셔야 되니까 일단 문장에서 가장 중심이 어디다? 바로 가운데는 수로 되시겠다. 지금 보시면은 동사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바로 수로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실자문이다 판단이 됐으면 어때요? 주어하고 목적어를 명사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니까 명사를 크게 두 덩어리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런 단어 먼저 보시면 안 돼요. 더자 뒤에는 이따가 명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때요? 수식성분, 바로 관형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뼈대를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단독 명사만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뼈대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동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찡유. 일단 이 단어는 처음 보지만 우리는 부수가 있잖아요. 일단 여기 물고기 어자 부수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찡유 하면은 그냥 뭔지는 몰라도 이게 물고기 이름인가 보다 하고 여러분이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물고기 이름 그리고 동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하고 동물하고 뭐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당연히 동물이 넓은 개념이죠? 그러면 어때요? 이게 주어로 들어가겠죠? 이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라고 가정하고 제가 끝날 때 뜻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단어 모르는 채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동물이다라고 목적어 뼈대가 잡혔죠? 그러면 나머지만 여러분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자, 더자 뒤에는 명사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어때요? 특정 명사죠. 어떤 물고기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요거 앞에는 수식성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큰 동물, 바로 연결되죠? 가장 큰 동물이다. 자, 이 단어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자, 바로 이 단어가 힌트가 될 수 있다. 하양 하면 해양, 그냥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에서, 바다 중에서 라고 들어가는데, 자, 이 단어가 어느 수식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자, 아까 제가 가장 크다라는 이 쯔이라는 부사를 알려드렸죠. 가장이라는 부사 자체가 뜻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가장 크다, 베이징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어때요? 바다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연결되면 이 물고기는, 이름 모를 물고기는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이다 하고 마침표까지 정확하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어떻게 돼요? 찡위는 여러분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가 뭘 것 같아요? 이렇게 끊으시면 되겠죠? 요거는 고래예요. 찡위는 입니다. 뭐입니다?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이다라고 지금 보시면은 나중에 점검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고래가 바다 안에 사는 동물 안으로 포함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조년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년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까 실자 같은 경우는 주어와 목적어가 둘 다 명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아예 통째로 바꿔버리는 실수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조년문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왔던 문제가 있었지만, 자, 이웃에
한 쌍의 노 부부가 살고 있다. 우리가 여태까지 주어는 거의 대부분 해석이 어떻게 끊어졌어요? 은는 이가로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쌍의 노 부부가 살고 있다. 그래서 노 부부. 아까 조년문에서 목적으로 나왔던 단어를 주어로 배치하는 경우가 여러분이 조년문에서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년문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지만 아까 그 주어처럼 마치 여러분이 평상시에 해석했었던 주어처럼 해석이 되는 그 불특정 명사를 주어로 배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년문을 인지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년문을 인지하는 방법 첫 번째. 제가 아까 주어가 장소가 나올 때 단독으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보시면 양타이상. 그래서 양타이는 이제 베란다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위에 장소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장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란다 위에 이런 식으로 짜이라는 개사가 나와 있으면 이거는 조년문 아니란 말이에요. 장소가 단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목적어가 불특정 명사로 나와 있을 때 불특정 명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 양사, 명사의 형태로 많이 나오지만 오늘은 그냥 명사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시 하면은 부수 한번 보세요. 왼쪽에 물 숫자 보이시죠? 요거는 습하다 할 때 습자거든요. 그래서 시이프 하면 젖은 옷, 불특정 명사죠. 무슨 선생님의 옷, 나의 옷, 그 옷 이렇게 지시대명사를 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불특정 명사. 조년문인 걸 인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장소가 개사 짜이 없이 단독으로 나왔다. 그리고 불특정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년문을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년문인 걸 인지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장소를 앞에 주어에다 배치하시고 그죠? 단독 사용됐으니까 수로 만드셔야죠. 수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조사가 아까 붙어있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단독 사용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수로인 줄 알았더니 여기 동사가는 또 있는 게 지금 보여요. 과 하면 사성으로 무슨 뜻? 걸다, 매달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선생님? 동사가 두 개요가 아니라 만 하면은 우리가 원래 동사 뒤에서 결과보어로 가득 뭐뭐하다, 러자까지 붙었으니까 가득 뭐뭐에 있다 수로 배치하시고 불특정 명사 뒤로 보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란다 위에 걸려 있다. 젖은 옷이 이렇게. 그래서 젖은 옷이 해서 우리가 이거 주어 아니야? 앞으로 배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년문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장소를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다라는 거. 조년문을 인지하는 방법, 개사 짜이 없이 단독 장소 그리고 불특정 명사. 요게 나와 있으면 조년문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호응구조 한번 살펴볼게요. 호응구조 역시 수로 먼저 가시겠습니다. 이런 덧자 붙은 거는 이따가 수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먼저 보지 말라 그랬죠. 뼈대를 잡으시라 그랬죠. 지금 여기 보시면 동사가 여기 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웨이판, 위반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동사 두 개 중에 어떤 게 수로예요? 일단 문장에서 수로가 되는 동사는 앞에 이런 식으로 조동사라든지 아까처럼 뭐 조사, 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동사가 있지만은 수로가 아니라 다른 성분으로 쓴 거고 요게 지금 수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호의, 웨이판, 위반할 것이다. 그럼 위반하다 뒤에 짝꿍으로 자주 나오는 거 우리 아까 뭐 외웠어요? 규정 외웠죠? 그래서 웨이판, quy định 이렇게 위반할 것이다. 무슨 규정을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나머지 단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나머지는 해석해서 좀 맞춰볼게요. 너희들이 这样做 이렇게 한다. 놔두시고 그 다음에 合同上 계약서상의라고 돼 있죠? 계약서상의 규정. 요게 한국어로 부드럽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위반되는 것이다. 위반하는 것이다. 계약서상의 규정을. 그래서 너희들이 这样做 이렇게 하는 것은 주어 은는이가 끊으셨죠? 그 다음에 위반하는 것이다. 어디를 위반하는 것이다?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규정이긴 규정인데 무슨 규정? 덧자리의 명사니까 계약서상의 규정. 요게 부드러운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호응구조 두 번째. 요거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일단 수로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追求.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追求 뒤에 짝꿍으로 외워놨던 목적어가 있나 없나 우리를 추구할 수는 없고 어때요? 梦想, 꿈을 추구하셔야겠죠? 그래서 수로 목적어가 배치됩니다. 추구하는 거는 사람, 아무래도 생물이 추구해야겠죠. 무생물이 추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요게 주어가 되는 거고 나머지 요 단어만 보시면 되겠죠. 야, 품사 뭐예요?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 부도한. 요거는 뭐 독해일 부분 답으로도 많이 나오죠. 이제 부사 되는 거니까 다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뭘 추구해야 됩니다? 梦想 두 개를 세트로 외워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쓰기 일부분 자체가 어순을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어순을 굉장히 탄탄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호응 구조 암기는 기본인 거 아시죠? 쓰기뿐만이 아니라 독해, 모든 영역에서 다 유용하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로파고다 이정아였습니다.